자, 오늘은 이제 복소수, 방정식, 부등식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먼저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새로운 수체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일단 우리 수체계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들아. 수체계. 우리가 처음 배웠던 수는 당연히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 하나씩 세려고 만들어진 수였어. 근데 뭐 연산을 하다 보니까 빼기라는 연산을 하다 보니까 음수도 나오고 막 영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0과 음의 정수까지 합쳐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수체계를 만들어냈죠. 정수라는 수체계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수를 가지고 막 장난치다 보니까 수 하나를 나눌 필요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분수, 분수의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여기서 유리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졌고 됐죠. 그래서 유리수까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무리수라는 개념이 추가돼서 그러니까 파이라든지 아니면 루트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들이 발견이 되면서 거기 있는 개를 무리수라고 우리는 취급하기로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져 있는 이 체계를 우리는 실수의 수체계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실수의 수체계가 끝판왕이니까 더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배우면 충분해요. 라고 했었어. 기억나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바로 그거는 사실 뭐였어요? 뻥이었어요. 거기 있는 개는 우리는 수체계는 복소수까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에 새로운 수체계인 허수라고 하는 요 개념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는 수체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 봐봐. 중학교 때는 분명 여기까지가 끝판왕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여기가 끝판왕이래. 됐어? 그럼 대학교 올라가면 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지?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긴 합니다. 알겠죠? 대학교에서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야. 알겠지? 물론 있기는 있나 봐. 뭔가가 있긴 있나 봐. 근데 나도 몰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소수의 수체계까지만 알면은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리가 무리수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도 처음에 좀 혼란스러웠을 거야. 그죠? 루트 2가 뭔데? 파이가 뭔데? 뭐 이렇게. 여기는 얘는 루트 2라고 하는 건 사실상 하나의 뭐야? 기호잖아, 기호. 그러니까 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예요라는 뜻의 기호였잖아요. 그죠? 그중에서 양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사실은 1.414 얼마 땡땡땡땡 해가지고 계속 하는 그런 수였죠. 걔를 이제 루트 2 취급을 하면서 얘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 더하기 뭐 3 루트 2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모든 숫자들 전부 다 뭐라고? 무리수라고 이렇게 취급하기로 했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 배우게 되는 허수라고 하는 요 녀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럼 실수라고 하는 거랑 허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너무 간단해요. 실수는 말 그대로 얘는 영어로 하면 리얼 넘버예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얘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지너리가 뭐야? 가상의 이런 뜻이잖아. 여기는 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데 막 있는 척하는 걸 뭐라고 불러? 허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지? 얘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수라는 의미에서 여기 얘는 허수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아니고 여기는 실제 존재하는 수기 때문에 두 개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실수로 실수라고 실제 존재하는 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뭘 갖기 때문에 크기라는 걸 갖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대소 비교가 가능하고 우리는 수직선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면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 모든 점들은 전부 다 크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대소 비교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래서 실수는 수직선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허수라고 하는 거는 얘는 크기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소 비교 자체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수직선 위에 올려놓을 수도 없는 그냥 가상의 수를 가지고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그런 수가 뭐가 있을까? 뭘 가지고 만든 수가 허수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작, 이 허수라고 하는 개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뭔가를 제곱했는데 그 결과가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건 이제 실수 범위에서 실수인 어떤 x를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라는 실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궁금했던 거야. 뭔가 어떤 수가 있었는데 그 수를 제곱했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즉 음수가 나오는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을까가 궁금했던 거야.
참 할 일도 없죠. 이런 게 왜 궁금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공학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나 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져서 새롭게 만들어낸 x제곱을 마이너스 1로 만드는 그런 수가 실제로 없지만 그 수를 내가 가상의 수로서 i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해서 이 이미지너리의 약자 i입니다. 그래서 i라는 수로 정의를 해서 그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녀석을 새롭게 내가 기호화 시켰어요. 이 기호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처음 배우는 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3.14 어쩌고저쩌고 되는 수였잖아. 그지? 이 수를 내가 매번 끝까지 다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수는 그냥 내가 파이라고 그냥 기호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이 파이라는 거였잖아. 여전히 i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x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새롭게 내가 그 수를 i라고 정의를 해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녀석을 i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 단위라고 부릅니다. 허수 단위. 그래서 허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i를 포함하고 있는 수를 가지고 허수라고 부르게 돼. 그럼 그 i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a제곱이 a다, x제곱이 a다라고 한다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양수인 걸 루트 a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되는 이 녀석을 가지고 i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i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허수 단위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수들은 i나 뭐 2i나 마이너스 3i나 이런 식으로 i 앞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허수가 될 게 분명하고 그죠? 마치 루트 2가 무리수였을 때 2 루트 2도 무리수고 3 루트 2도 무리수였던 것처럼 이런 애들 다 무리수일 게 분명하고 여전히 1 마이너스 2i라든지 뭐 5 플러스 3i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달라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녀석들을 전부 다 허수라고 쓸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생각하는 이런 수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다? 허수라고 부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즉 a 더하기 bi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명명하기로 하냐면 복소수라고 명명하기로 합니다. 라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a와 b라고 하는 건 실수여야 합니다. A랑 B가 실수였을 때 저런 애를 가지고 우리는 복소수라고 명명하기로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저기 왜 실수예요? 이게 허수도 된다면서요. 얘가 허수가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봐봐. A 더하기 B 루트 2입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A와 B는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르지 않고 얘가 유리수였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죠? 여긴 얘가 루트 3이야.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는 얘는 유리수여야 되고 2분의 3 가능하고요. 뭐 2분의 1 가능해.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리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뭐였을 때 실수였을 때 그래서 얘가 실수였고 얘도 실수였고 여기 i를 붙여버리면서 다시 i를 붙여버림으로써 우리가 뭘 만들 수 있을 때 하나의 허수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구조의 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복소수라고 부르게 된다. 여기까지 되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얘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다 지워버리고 우리의 관심사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 다시 보자. 자, 복소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복소수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A 더하기 BI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때 A와 B는 무슨 수여야 한다? 얘는 실수여야 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얘가 있어야만 허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실수라고 하는 파트는요. 실수라고 불렀던 파트는 사실 여기 있는 얘 분류 중에서 여기 있는 이 B가 빵이었던 상황 다시 B가 빵이었던 상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어떤 형태를 갖게 된다? 그냥 A만, 단순히 A만 있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수라고 하면 그냥 A입니다 라고 가정해놓고 뭔가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참 좋겠어. 원래는 어떤 수라고 하는 건 그 녀석 자체로 실수를 담당하는 녀석과 허수를 담당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여태까지 우리는 허수를 담당하는 녀석이 빵이 되면서 얘가 사라져 있는 그냥 A만 관찰하고 있었던 중이었구나 로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B가 빵이었기 때문에 얘는 A 요렇게 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실수의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허수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겠어? 여기 있는 얘는 B가 0이면 안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 B가 0이 아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복소수는 뭐가 됩니다? 허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들어가서 얘는 형태들을 봤을 때 봐봐. 여기에 그냥 i라든지 뭐 마이너스 2i라든지 3i라든지 그냥 등등등 이렇게 생긴 녀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i라든지 루트 3 마이너스 i라든지 5 플러스 i라든지 등등등 이런 형태의 식도 있겠죠. 됐습니다. 여기 있는 얘의 형태는 그냥 3이라든지 루트 2라든지 5라든지 마이너스 3이라든지 그냥 이런 애들, 이렇게 돼 있는 게 실수였다면 요렇게 돼 있는 구조도 있을 거고 요렇게 돼 있는 구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요렇게 돼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완전히 허수입니다. 순전히 얘는 허수 부분만 존재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해서 얘를 순허수라고 부르고, 여긴 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얘는 따로 뭐 이름을 붙이기가 좀 애매했나 봐. 그래서 이름이 좀 길어졌어.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도 있고 요런 형태도 있어. 즉 다시 B가 0이 아닌 상태에서 A가 0이 돼 버리면, 그러니까 실수 부분을 담당하던 이 녀석이 0이 돼 버렸을 때 나오는 이런 형태, B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얘는 Bi인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가 A가 0이 아니어서, 마찬가지로 A가 0이 아니어서 또 B가 0이 아니어서 생기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얘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겠어? A 더하기 BI의 형태로 나오겠죠. 항상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수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를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뭔가 완전히 새로운 수체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완벽하게 집중해서 잘 듣고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라고 하는 게 결국 뭘 담당하고 있구나. 얘는 실수 쪽 파트를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요. 여기서 B라고 하는, 다시 B는 실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허수 I 앞에 붙어 있는 그 개수인 B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허수 부분입니다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이 수의, 다시 여기부터 가볼까? 이 수의 실수 부분은 얼마죠? 1이죠. 이 수의 허수 부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i의 개수니까. 됐어? 그럼 이 수의 실수 부분은 얼마죠? 루트 3입니다. 그죠? 허수 부분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이 수의 실수 부분은 5가 되고요. 허수 부분은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으로 가볼게. 이 수의 실수 부분은 얼마야? 0이에요. 허수 부분은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수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고요. 이 수의 실수 부분은 0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 수의 실수 부분은 3이고요. 허수 부분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이렇게 있을 때 착각하기 쉬운 게 요 녀석의 허수 부분은 i예요 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i가 아니라 i의 개수인 1이 뭐가 된다? 허수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됐어? 왜 그래요? 아니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처음 배우는 거라 처음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의 복소수를 다루게 되잖아요. 복소수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럼 복소수를 보통 Z라고 많이 스몰 Z라고 스몰 Z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Z라고 하는 이 녀석은 항상 몇 개의 구성 요소를 갖게 돼?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구성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그때 A랑 B는 당연히 실수여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신발도 한 켤레가 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 켤레가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는 얘랑 세트로 주어져 있는 켤레라는 의미에서 Z에다가 위에다 짝대기 하나 이렇게 박아 놓으면서 얘를 뭐라고 읽냐면 바라고 읽어. 바. 짝대기 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Z바 이렇게 읽고요. 여기는 Z바라고 하는 여기는 얘의 정의는 뭐냐면 허수 부분에 다시 허수 부분이 있을 텐데 그 허수 부분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걔 켤레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I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얘의 켤레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얘의 켤레는 뭐가 되겠어? 얘가 되겠죠. 얘의 켤레는 얘고 얘의 켤레는 얘. 그러니까 얘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요런 관계를 가지고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 켤레 관계에 있는 켤레 복소수야. 이렇게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더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수를 가지고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고 그 복소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용어 정리를 한 번씩 쭉쭉쭉쭉 한번 해봤습니다. 됐어? 다시. 자, 그럼 잠깐 물어보자. 요 녀석의 켤레는 뭘까? 그렇죠. 1 플러스 5i. 됐습니다. 요 녀석의 켤레는 뭘까? 5 마이너스 i. 됐나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켤레는 뭘까? 그렇지. 플러스 2i. 그냥 2i입니다. 그래서 그럼 요 녀석의 켤레는 뭘까? 루트 2. 돼, 그지? 왜?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걸 가지고 켤레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허수 부분이 0이었잖아. 그러다 마이너스 1 곱해봐야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얘는 켤레 자체가 자기 자신과 같아집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만 배울 때는 켤레라는 얘기를 잘 안 했었어.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복소수를 배우면서는 켤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요거 한 건 선생님이 스샷 찍어가지고 너희 단톡방에다 올려줄 테니까 필기할 사람 지금 안 해도 괜찮아.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할 때 이제 앞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찍어서 올려줄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들은 지금 선생님이 수업해서 설명할 때는 그냥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그 다음에 필기는 그 샷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 자, 그래서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허수 단위와 복소수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 하나를 기호 i를 가지고 나타내기로 하고요. 즉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i는 루트 마이너스 1로 나타내기로 한다라고 했죠. 다시 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로 나타내기로 한다. 그렇게 그냥 정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외워주세요. 그냥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때 i를 허수단위라고 부르고 i를 포함하는 수를 가지고 무슨 수라고 합니다? 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i는 허수를 뜻하는 이미지너리 넘버의 첫 글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복소수라고 하는 건 두 실수 A랑 B에 대해서 여기서 실수예요. A랑 B는 둘 다 실수예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와 꼴로 나타내지는 수를 복소수라고 부르고 A를 실수 부분, B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른다. 다 얘기했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A 더하기 BI에서 허수 부분은 BI가 아니라 B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수 부분은 허수라는 느낌이지만 사실 허수 부분 자체는 실수예요. B니까요. 됐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허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됐나요? 뭐 탄생 배경 이건 너희가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복소수의 분류까지 들어가서 허수와 순허수 A 더하기 BI에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A 더하기 BI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허수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실수 부분이 0이어서 얘가 사라져서 BI만 남은 이런 형태를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정리됐고요. A 더하기 BI에 대해서 B가 0이면 A는 실수고요. B가 0이 아니면 허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순허수는 뭐가 됩니다? 뭐라고 쓴 거야?
얘가 순허수이면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므로 복소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했어요. 이거 아까 선생님 분류해서 써준 거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음, 됐어요? 넘어가.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건 같이 한번 해보자. 여기는 3-i가 있어. 실수 부분은 3이죠? 허수 부분은 -1입니다. 됐나요? 기억 틀렸죠? 5i의 실수 부분은 0입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루트 3i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i 제곱은 뭐라고 했지?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건 당연히 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허수라는 게 틀렸으니까 i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수다. 이건 아니야. i를 제곱하면 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치 루트 2 들어가면 무리수라고 했지만 루트 2의 제곱은 2잖아요. 걔는 유리수잖아. 그지? 그런 거랑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2i는 순허수다. 맞고요. 마이너스 4는 복소수이다. 당연히 맞겠죠. 우리가 배우는 수체계의 끝판왕은 복소수기 때문에 실수랑 허수를 다 포함하는 게 복소수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 여기서 그래서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보자. 아까 선생님이 허수는 뭘 할 수 없어? 대소비교를 할 수 없어.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i라고 하는 게 있고 2i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루트 2가 있고 2루트 2가 있으면 당연히 얘는 얘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허수 자체는 크기가 없다고 했었죠. 크기가 없는 수를 2배 했다고 해서 크기가 생기나요?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허수 단위 가지고 몇 배를 하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는 크기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은 이렇게 정리하면 편해. 부등식은 실수만의 기호예요. 됐어? 그러니까 허수를 가지고 부등식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예 말이 안 됩니다. 넘어갑시다. 수직선에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까지 다 이야기를 했네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 3번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복소수를 생각했을 때 거기는 걔는 두 개의 구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5a 그러니까 5x 이렇게 해볼까? 더하기 3은 뭐라고 할까? 8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이 수 하나의 값은 당연히 여기는 이 식 하나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넘어가면 5가 되고 나눠주면 5가 1이 되니까 x는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수라고 하는 거를 가정할 때는 문자 하나로 그냥 툭 써놓고 끝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실수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ax 다시 a 더하기 bi라고 복소수라고 한 것 중에서 b가 0이었기 때문에 얘의 구성 요소는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로 가정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복소수라는 걸 다루게 된다면 복소수는 구성 요소 자체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미정계수가 몇 개 나올 수밖에 없냐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다른 복소수인 5 더하기 2i랑 같아요라는 이런 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얘랑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아졌을 때 두 개가 같은 복소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시 첫 번째 복소수를 세팅하려면 문자 몇 개가 필요하다? 문자 두 개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복소수가 서로 같아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입니다. 라고 불러요. 얘는 Z1이란 복소수와 Z2라는 복소수가 같아요 라는 등식을 하나 제공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등식 안에는 여기 있는 얘는 A 더하기 BI라는 것과 C 더하기 DI라는 것이 같아요 라는 뜻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실수 부분끼리 같고요. 허수 부분끼리 같아요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는 C예요 라는 상황과 B는 D예요 라는 상황으로 두 개의 등식을 얻어낼 수 있어. 됐어? 다시 복소수 상등은 등호 하나짜리를 등호 몇 개짜리로 두 개짜리로 불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 상등이라는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는 얘는 식이 몇 개로 불어나요? 식이 두 개로 불어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하나의 등식이 두 개의 등식으로 풀어나.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였어도 이 하나의 등식을 통해서 식이 두 개로 풀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기는 얘네들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소수를 이렇게 세팅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A와 B는 뭐예요? 실수예요 라는 이런 전제를 깔고 얘를 이렇게 세팅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꼭 반드시 실수여야 되고 여기는 얘도 반드시 실수여야만 지금 얘가 되고 얘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단순하게 x 더하기 i가 있었는데 거긴 얘가 1 더하기 i였어요라고 이렇게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내가 x라고 하는 게 1이라고 그다음에 y라고 하는 게 1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을까? 가 안 돼요. 왜냐면 x가 그 자체로 i였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게 반대로 마이너스 i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그대로 i가 되고요. 마이너스 i의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만큼이 플러스 1이 되거든. 그러면서 1 더하기 i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실수가 아니다. 실수라는 전제가 없으면은 이런 유일성을 보장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성 자체를 보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꼭 1이고 얘가 1이다라는 이 사실로 여기는 얘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실수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 녀석들이었으니까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야 뭘 할 수 있어?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소수 상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반드시 실수 조건이 필수로 따라다니는 i여야 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실수 A, B, C, D에 대해서 두 복소수 얘랑 얘가 서로 같을 때는 A는 C다, B는 D다. 이렇게 둘 다 만족할 때 두 복소는 서로 같다고 정의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얘다라는 뜻은 A는 C고 B는 D다라는 뜻이고 얘가 0이다라는 뜻은 A도 0이고 B도 0이었어요라는 뜻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오케이? 이걸 복소수 상등이다. 여기서 요거 주의해 주세요. 요 이야기를 선생님이 지금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스샷 하나 찍어 놓고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다음, 그래서 보기 3번. 요거는 이제 쉽죠? 잘 봐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봐. 요 1번 문제 너무나 쉬워요. x는 xy 실수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x는 당연히 마이너스 2였던 거고 y는 당연히 5였던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문자는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근데 등식은 몇 개 있어? 하나 있지만 얘는 실수 부분 0이고 허수 부분 0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 식이 몇 개로 불어나면서 두 개로 불어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두 문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이 4예요. x-4가 y가 4예요. x 더하기 2y는 몇이에요? 1이에요. 라고 하는 두 개의 식으로 풀어나게 되면서 거기 있는 개를 연립해서 우리는 x랑 y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게 복수 상등의 정의입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복소수의 첫 느낌 어때? 앞에서 했던 등식까지 장난친 거에 비하면 너무 쉽죠? 됐어? 지금 아직 정이라서 그래요. 조금 지나면 또 어려워질 겁니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4번 켤레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네요. 켤레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a 더하기 bi가 있는데 그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a-bi를 a 더하기 bi의 켤레 복소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i 전체에 바를 하나 달아주면 이 복소수의 켤레예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여기는 얘는 a-bi가 됩니다. 반대로 a-bi의 켤레는 a 더하기 b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하나의 복소수의 발을 취한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Z라는 걸 그냥 하나의 뭐라고 복소수라고 생각했을 때 Z 바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읽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복소수 켤레 복소수를 구해주세요. 봐봐. 얘는 지금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얘의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입니다. 그지?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한 게 정의였으니까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이다. 얘는 3 플러스 2i가 될 거야. 됐죠? 여긴 얘는 마이너스 5i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얘는 그냥 7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 다시 얘들아 지금 쓸 필요 없어. 그냥 날 보면 돼. 알았지? 그럼 이거 뭐 모르겠어? 그냥 보면 알겠지. 그냥 한번 설명 들으면서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쓰면서 중요한 설명을 놓치면 정말 이렇게 치명적이 될 수 있어. 알겠죠? 넘어가. 자, 다음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복소수는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더하기를 할 때, 빼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가 있었을 때 두 개 더한다면 그냥 실수 부분끼리 따로 더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허수 부분끼리 따로 더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건 마치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더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아. 그죠? 그래서 얘는 뭐야? 그냥 뭐야?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서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i를 하나에 대한 문자 취급해서 여긴 얘를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곱하기라고 하는 거 잠깐만 간단하게 해보자. 우리 예를 들어서 볼게요. 곱하기.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 전개하듯이 똑같이 전개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하면 2잖아요. 이렇게 전개하면 더하기 6i가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3i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거 이렇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개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어? 그냥 바로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전개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i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애는 얘랑 얘니까 마이너스 3이야. i를 가지고 있는 애는 얘랑이 6, 얘랑 해서 마이너스 1, 얘는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i가 없는 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전개하면 된다고 했었어. 이해됐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전개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다시 잘 봐봐. 어차피 괜히 지웠네. 다시 해볼게요. 이게 뭐였지? 마이너스 3i의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5i에다가 플러스 2였지. 근데 여기서 i의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얘는 허수니 실수니? 실수죠. 그러니까 얘는 실수 부분에 귀속될 녀석이야.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될 만한 건 얘밖에 없었단 말이야, 애시당초.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해 주는 게 좋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얘랑 곱한 2와 얘랑 곱한 마이너스 3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3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실수 부분을 먼저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해 주면 5i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5i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전개할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얘를 제곱하면 4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제곱한 게 2차항일 거 아니야, 얘들아. 그죠? 그 2차항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 플러스 요거 2배 그러니까 12i가 됩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5 더하기 12i가 저기는 저 녀석의 계산 결과거든요. 됩니다. 얘는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고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2i의 제곱이니까 얘는 5에다가 마이너스 4의 i의 제곱이 되면서 i의 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는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곱하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까지는 그냥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그냥 i제곱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해서 그냥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 곱셈이고요. 그 다음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봐봐.
얘 나누기 얘를 하고 싶어. 얘 나누기 얘를 하고 싶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랬을 때 얘 나누기 얘에서 이런 모양을 썼다면 우리가 1 다시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가 있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죠? 유리화라는 작업을 하죠. 항상.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유리화라는 작업을 하죠. 유리화를 할 때 뭐 해요?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 붙인 거 다시 이렇게 붙여준 거를 분모분에 똑같이 곱해 줌으로써 여기 있는 얘를 제곱식으로 만들고 제곱식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여기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을 해준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유리화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결과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 15 플러스 5 루트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3 플러스 i분의 뭐 예를 들어 5라는 이런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5라는 복소수를 다시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5 더하기 2i라는 복소수를 얘는 3 플러스 i라는 복소수로 나눌 거예요 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는 게 결국 뭘 해달라는 소리가 되냐면 여기 있는 얘를 실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실수화라고 부릅니다. 실수화. 유리화처럼 실수화 이렇게 불러. 그러면 당연히 3-2i인 이 녀석의 켤레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야. 분모분에 똑같이 3-i를 곱해주는 거야. 됐죠? 그러니 여기 있는 얘는 3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10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15에다가 17이 되겠죠. 마이너스 5에다가 니까 i가 됩니다.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10분의 17 더하기 10분의 1 i입니다. 라고 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쓴 계산 결과를 가지고 나눗셈입니다. 라고 그냥 단순히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 나눗셈은 그냥 다항식에서 곱셈,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유리수에서의 나눗셈과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 너희 연습하고 갈게. 요거 보기 3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가봅시다. 자, 이제 요거는 다 됐죠, 얘들아? 충분히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실수화 작업 한번 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넘어가서 이제 켤레 복소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켤레 복소수의 첫 번째 성질, 다시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켤레복소수의 합과 곱은 실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오케이? 너무 당연한 얘기야. 간단하게. Z를 내가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당연히 A랑 B는 뭐라고 했고 실수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Z 바라고 하는 건 당연히 A 빼기 BI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내가 Z 더하기 Z 바라는 두 켤레복소수의 합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이거랑 이걸 더한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이 A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결과는 뭐가 돼? 누가 봐도 그냥 실수예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 곱하기 z 바를 했어요. 라고 한다면 얘랑 얘를 곱할 거니까 이건 이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뭐가 돼? a제곱 빼기 bi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a제곱에 빼기 b제곱에 i제곱이 된다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음이 아닌 실수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아닌 실수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두 개 더해도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켤레 곱은 양의 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됐어? 그럼 여기서 파생돼서 여기 있는 얘에서 파생돼서 두 번째 성질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좀 해볼 건데 Z1이 있었고 Z2가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Z1 더하기 Z2와 Z1 곱하기 Z2가 실수라면 이면 Z와 Z2는 켤레의 복소수이다라는 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서로 켤레 관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전제가 좀 필요하긴 한데 얘는 실수가 아닌 Z1과 Z2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합과 곱이 그러니까 켤레복소수의 합과 곱은 실수가 되는 거 너무 뻔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의 반대도 성립하나요?가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합과 곱이 실수라면 그 두 개는 원래부터 켤레 관계였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켤레 관계가 맞아요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Z1이라고 하는 걸 내가 A 더하기 BI라고 하고 Z2라고 하는 거를 C 더하기 DI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니 A 더하기 C에다가 뭐가 돼? B 더하기 DI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이 뭐라고? 실수였어요라는 뜻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녀석이 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B 더하기 D가 빵입니다. 즉 D는 뭐가 돼? 마이너스 D가 됩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였다는 거야? C-D BI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볼게. 얘가 지금 합한 거니까 이제 곱해볼게. 곱해버리면 이제 얘랑 곱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얘랑 곱해주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 더하기 BI에다가 C 빼기 BI를 곱한 거니까 AC 이거랑 이거 하면 더하기 뭐가 돼? B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B, 얘랑 곱하면 BC니까 얘는 BC 마이너스 AB, 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얘가 또 여전히 뭐가 된다니까? 실수가 됩니다. 라는 거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0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지. 결과적으로 얘는 내가 B로 묶을 수 있으니까 얘는 C 빼기 B, C 빼기 A죠. 얘가 0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실수가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일은 없었어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다? A는 C가 됩니다 라고 결론 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C가 A니까 A-BI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은 무슨 관계가 된다? 두 개는 켤레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두 켤레복소수의 합과 곱은 실수인데 합과 곱이 실수인 거는 켤레복소수라고 말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성질, 여기 얘가 켤레복소수의 합과 곱은 실수이다라고 하는 거에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넘어가고요. 그래요. 항상 실수인 걸 골라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어요. 뭐 이런 문제를 갖다 치면은 이건 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예요. 요거는 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예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개 뺀 거예요. 뺀 거는 A 더하기 BI라는 거랑 지금 A 빼기 BI라는 거랑 두 개를 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랑 사라지면서 얘는 EBI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EBI가 돼. 그러니까 B가 0이라면 실수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겠지만 B가 0이 아니었다면 얘는 허수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실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아이네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두 개 뺀 거는 순허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자세히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기회가 있을 거야.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하면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다시 복소수의 연산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따로 여기서 얘기할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냥 전개 분배 다 할 수 있을 거고 자리 바꾸는 거 당연히 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얘가 켤레복소수의 성질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여긴 얘가 요런 아이들이 성립합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얘네들의 결론을 같이 한번 좀 지어놨으면 좋겠어요. 일단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봅시다. 지금 두 개의 복소수가 있어. 그럼 두 개의 복소수를 내가 더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더하면 하나의 복소수가 되지. 됐어?
그 하나의 복소수에다 켤레를 씌웠어요. 라고 한 그 결과는 각각의 두 개의 복소수에다 켤레를 씌운 거를 더했어요랑 똑같아집니다라는 뜻이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만약에 내가 Z라고 하는 거, Z1이라는 걸 A 더하기 BI라고 하고 Z2라고 하는 걸 C 더하기 DI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A, B, C, D는 다 실수여야 됩니다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Z1 더하기 Z2를 하면 당연히 누가 봐도 뭐야? A 더하기 C에다가 B 더하기 DI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Z1 더하기 Z2의 바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C에다가 여기 있는 얘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DI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각각의 켤레들을 생각해 본다면 Z1의 바는 A 빼기 BI가 될 게 분명하고 Z2의 바는 C 빼기 DI가 될 게 분명하니까 각각의 켤레를 구해서 그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즉 Z1 바 더하기 Z2 바를 해볼래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랑 얘랑 더하겠다는 소리니까 A 더하기 C가 될 거고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DI니까 묶어서 B 더하기 DI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뭐가 되겠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뭐 해줍니다? 서로 같아집니다. 즉 얘와 얘는 뭐 해요?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한 방에 더해서 한 번에 켤레를 씌우거나 아니면 각각을 켤레를 씌운 다음 더한 건 결과가 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편한 대로 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야. 두 개 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두 개 곱한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두 개 나눈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각각 다 하나하나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켤레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됩니다 까지 해서 요 5개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켤레 복소수에 대한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심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이거 선생님이 했듯이 똑같이 너희가 한번 증명해 보는 것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증명 생략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뭐냐? 결론. 예를 들어서 봐봐. 2 마이너스 5i 플러스 3z 분의 5z 3z 더하기 2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이상한 다항식, 켤레 복소수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z가 지금 하나의 복소수야. 이렇게 생긴 복소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내가 이 녀석의 크게 발을 하나 이렇게 달아줄 거야. 라고 하는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각각 두 개, 얘의 바분의 얘의 바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의 바는 얘의 바, 얘의 바, 얘의 바로 쪼갤 수 있을 거고. 그죠? 얘의 바는 어차피 2일 테니까. 얘의 바는 5i가 되겠죠? 얘의 바는 3z의 바니까 얘는 3바의 z 바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고 3은 바해도 원래 3이잖아. 그럼 얘는 z 바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여긴 얘는 2 플러스 5i에 더하기 3z 바 분의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고 여기는 얘는 그냥 그대로 그 얘가 5z 바가 되며 3z 여기다 바 하나 더 박자. 그러면 z바의 z바니까 얘는 3z가 되며 더하기 2 플러스 i가 됩니다로 이렇게 발을 한 번 크게 씌워주는 거는 안쪽으로 쏙쏙쏙쏙 다 스며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전부 다 발을 씌워준 거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끝난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거기 밑에 다 증명 있어요. 얘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줬어요. 귀찮았나 봐.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성질까지를 일단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됐어? 이제 우리는 복소수 가지고 뭐 하겠어? 연산하는 거 배웠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씩 뭐 할 거예요? 계산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패턴을 보면 되게 편해요. 우리가 봐봐. 자연수라는 수체계를 처음 배웠어. 그 다음 뭐 하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 하죠. 나누기.
정수로 확장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죠. 유리수로 확장돼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죠. 무리수에서 실수까지 확장되고 나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새로운 수체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수체계 복소수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그 사칙 연산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지금 이번 단원의 주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인데 봐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얘 발을 하면 2-i잖아. 그리고 여기는 얘가 지금 2 플러스 i잖아. 2 플러스 i잖아.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한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될 거고 5 곱하기 4니까 20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 마찬가지 여기는 얘도 이렇게 놓고 그냥 계산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문제풀이 해설을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오케이? 성질까지 전부 다 배웠어요. 자, 보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복소수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실수일 때 x값, 순허수일 때 x값을 각각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네요. 일단 찬찬히 한번 보자. 여기 있는 얘가 하나의 복소수라고 했잖아. 그럼 복소수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i가 없는 애들과 i가 있는 애들로 나눠서 정리하면 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쪼개서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z라고 하는 건 i가 없는 애들을 생각해봐. i가 없는 거 x제곱, i가 없는 거 플러스 3x, i가 없는 거 플러스 2가 될 거고, i가 있는 거 얘 x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i가 있는 거 마이너스 x 될 거고, i가 있는 거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실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뜻은 여기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0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나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그냥 2랑 1이랑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테니까 얘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순허수일 때 상황을 생각해 주세요. 순허수는 뭐겠어? 얘가 0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순허수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 얘가 0이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인 상황을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라고 해서 이렇게 딱 답을 썼는데 답이 틀렸대. 뭘 틀렸을까? 잘 봐봐. 얘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맞아. 근데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과 2가 맞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0이 되겠지만 얘는 0이 되지 않겠지. 그럼 순허수가 되는 게 맞잖아. 그런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도 0이 되지만 얘도 0이 되죠. 그럼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때? 이거 실수잖아. 그지? 0 더하기 0은 0이라는 실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순허수였어라는 이 뜻은 얘는 0이며 얘는 0이 아닙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실수하기 좋겠지. 오케이? 순허수라는 뜻은 얘가 0이며 얘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실수할 일은 없겠네요. 그래서 84번, 85번, 86번까지 있어요. 세 문제 얼른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죠. 84번 괜찮았죠? 그다음 85번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86번 어땠어? 괜찮았니? 다 해결됐나요? 안 된 사람 손? 오케이, 좋습니다. 해보자. 일단은 여기는 얘가 뭐였으면 좋겠대? 실수였으면 좋겠대. 그냥 이런 이야기니까 정리만 잘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여기는 얘를 전개하면은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플러스 6x i가 될 거야. 그거 전체에 i를 한번 더 붙여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6x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곱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9의 i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실수였으면 좋겠으니 얘가 0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x값은
뿔마 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그죠? 자, 이번 문제 마찬가지죠? 똑같아. 여기 있는 얘를 제곱하면은 a제곱에 플러스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 루트 2ai가 될 거야. 그럼 여기다가 지금 i를 한 번 더 곱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여전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곱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 루트 2의 a가 될 거고 여기는 얘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의 i가 될 테니 얘가 0이었으면 좋겠어요. 즉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얘기 하기 전에 여기는 요 85번 문제 풀기 전에 다른 거 먼저 하고 와서 요거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주고 갈게요. 오케이? 자, 보자.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건 선생님이 사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죠? 복소수 상등에 대한 개념이고요. 실수 조건을 줬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잘 정리해서 뭐라고 뭐뭐뭐뭐 더하기 뭐뭐뭐뭐 i라고 잘 정리해주면 결국 얘가 뭐 4구, 여기는 얘가 뭐야? 3입니다. 식 두 개 써가지고 x랑 y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그냥 이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오케이? 두 번째 있는 요 문제도 마찬가지. 얘가 괜히 이렇게 줬기 때문에 괜히 불편해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어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얘 켤레복소수를 분모분자에 똑같이 곱해가지고 켤레복소수를 똑같이 분모분자에 곱해가지고 실수화라고 하는 작업을 한번 시전해 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1제곱 빼기 i제곱이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xi가 될 거고 얘도 여전히 2분의 y 마이너스 yi가 될 거야. 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이 부분이 실수 부분이니까 얘는 2분의 x 더하기 2분의 y 한 개 실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이니까 얘는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i 이렇게 하는 게 허수 부분일 테니까 여기는 얘가 몇이고 1이고 얘가 2가 되는 상황으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생각해 줄 수 있어. 복소수가 같다라는 조건은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자 두 개, 식 두 개를 줬을 때 우린 당연히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딱 봐봐. 봐봐. 여기서 이렇게 서로 같대. 그럼 x-3은 얼마야?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xy는 얼마야?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복수 상등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x 더하기 y가 3이라고 준 거고 xy가 1이라고 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다시 한번 튀어나오게 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 할 거예요? 괴롭히게 될 거예요. 오케이? 괴롭지 않으려면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답은 1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자, 3번. 개념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개념 3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 얘기예요. 봐봐. 우리가 보통 실수를 세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실수를 세팅해 주세요, 그냥 가정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보통 X라고 가정을 많이 하죠. 그지? 됐어? 그래서 X라고 놓고 혹은 뭐 그냥 A라고 놓고 혹은 뭐 B라고 놓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문자로 우리가 가정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복소수를 세팅해 주세요라는 말은 이 말은 그냥 얘를 Z라는 복소수라고 놓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Z라는 복소수는 A 더하기 BI가 됩니다 라고 해서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갖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라고 했었죠. 됐습니다. 그게 이제 실수와 복소수의 차이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걸 만족하는 Z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아. 그 Z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BI라고 놓으면 되고요.
그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걸 요 Z 자리에 집어넣고, Z 바니까 A 마이너스 BI를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하기 뭐야? 4i에다가 A 더하기 BI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4i가 됩니다. 지금 이런 식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뭘 하면 되겠어? 이거 열심히, 좀 귀찮아 보이긴 하지만 열심히 내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잘 쪼개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이군요라는 식 하나와 얘가 4군요라는 식 하나 이렇게 두 개 만들면 당연히 A랑 B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풀면 된다. 그냥 이런 얘기. 그래서 그냥 복소수를 구해주세요. Z. 그러니까 Z가 Z고 Z 반대 뭐 어쩌라고 라고 이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Z니까 얘는 A 더하기 BI로 세팅해놓고 풀어야지. 오케이? Z반은 A 빼기 BI라고 표현해놓고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세팅해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요 개념이 진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얘들아, 이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서 한번 잘 정리해봤으면 좋겠어.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총 복소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 복소수를 분류해 주세요라고 하면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실수, 거나 두 번째는 순허수, 거나 세 번째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입니다. 로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이 복소수를 분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얘는 그냥 A라고 쓰여 있는 형태고, 얘는 BI라고 쓰여 있는 형태고, 얘는 A 더하기 BI라고 쓰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물론 여기서는 B가 0이면 안 돼요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얘도 여전히 B가 0이면 안 돼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는 얘에 대한 성질들을 여기는 기본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를 제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켤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제곱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와, 이게 뭐야? 제곱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제곱하면 뭐가 돼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그래서 내가 복소수를 하나를 내가 뭐라고 생각을 했을 때, Z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Z가 A예요, Z가 BI예요, Z가 A 더하기 BI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Z의 제곱이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면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Z는 실수였군요 라는 생각을 하면 돼. 됐어? 다음 두 번째로 Z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음수였어요. 이렇게 돼 있었다면, Z의 제곱이 음수였다면 얘는 이걸 제곱한 형태가 될 게 분명하니까 이 사실을 만족하는 복소수인 Z는 순허수였어요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뭐야? 이거 두 개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작다를 합쳐버리면 수 전체가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Z제곱이 실수였군요라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Z제곱이 실수였다면 Z는 실수거나 순허수가 됩니다. 그중에서 Z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그러면 Z는 실수가 되는 거고, Z의 제곱이 0보다 작았어요. 그러면 Z는 순허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얘는 Z의 제곱이, 여기는 얘가 허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Z는 원래부터 순허수가 아닌 허수였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가. 이해됩니다? 실제로는 여기는 얘를 제곱하게 되면 A 더하기 BI를 제곱하게 되잖아.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B제곱에다가 더하기 2ABI가 되는데, 됐죠? 그랬을 때 여기는 요 녀석 A도 0이 아니어야 되고 B도 0이 아니어야 되잖아. 지금 현재 순허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될 일이 없다는 소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이 살아남았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 켤레에 대한 이야기. 켤레에 대한 이야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잘 들어봐봐. 켤레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Z랑 Z바가 있어. 두 개가 서로 같아져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실수다 라는 뜻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 발을 해도 여전히 A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Z와
Z바가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같아져.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는 순허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Z가 0이 아니다 라는 전제가 하나 더 깔려 있으면 더 좋겠어. 얘가 0이면 어차피 성립할 테니까. 그죠? Z는 0은 아닌데 Z랑 Z바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서로 같은 거야 라는 이런 표현을 주게 된다면 여기는 얘는 순허수였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걔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였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거든. 됐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이 표현이랑 Z가 실수였어요랑 Z가 A였어요랑 Z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았어요랑 Z가 Z바랑 같았어요라는 이 네 개의 뜻은 전부 다 Z가 실수였어요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Z가 순허수였어요라는 말이랑 Z가 B하인데 B가 0이 아니었어요라는 뜻이랑 Z제곱이 음수였어요라는 뜻이랑 Z가 마이너스 Z바랑 같았는데 Z는 0이 아니었어요라는 이 뜻은 전부 다 Z가 순허수였어요를 뜻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너희가 개념을 잡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86, 85번 문제는 그냥 넘어왔잖아.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X 값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됐어? 그럼 Z의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는 이 말은 뭘로 해석해야 정상이야? Z는 뭐였군요. Z는 순허수였군요. 이렇게 해석해야 정상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 선생님이 이 말을 안 하고선 이걸 풀지 말라고 넘어가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는 얘를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얘를 일단 정리를 하겠죠. 정리를 해서 i가 없는 애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로 해줄 거고 그 다음 i가 있는 애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i 이렇게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얘를 전체 뭐 해볼 거야? 제곱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째로 제곱하려고 시도할까 봐. 이걸 제곱하면 어마무시한 식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나한테 줬다는 이 이야기는 Z가 순허수라는 이야기였으니 여기 있는 얘는 얘가 0이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얘는 반드시 0이었으면 좋겠네요로 해석해서 풀어주세요라는 뜻이었군요.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야. 제곱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건 1과 4잖아. 근데 여기가 얘가 0이 되는 게 1이거든. 그러니까 1이면 안 되니까 답은 4일 수밖에 없군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때? 계산이 간편해지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일단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됐어? 얘도 여전히 수샷 남겨놨어요. 오케이?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Z제곱이 뭐가 되고 싶대, 얘들아? 양의 실수가 되고 싶대. 그죠? Z제곱이 양의 실수가 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Z는 뭐군요? 실수였군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죠. Z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수라고 했잖아. 근데 쟤는 양의 실수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신에 Z는 0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이런 표현을 내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Z가 0이라면 0인 거니까. 됐어? 0이라면 Z제곱도 0이 되니까 그거 하나를 제외시켜 주면 되겠어. 그래서 Z는 0이 아닌 실수구나. 결국 여기 있는 얘도 열심히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얘가 0이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0이면 안 좋겠어.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아까랑 문제 똑같은 거니까 이 정도 생각해주면 충분히 답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다음 넘어가서 다시 뒤쪽으로 쭉 가가지고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치? 알아야 될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세요. 4번. 자, Z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여기선 나한테 무슨 표현을 줬는지 한번 봐봐. Z랑 Z바가 서로 같아요라고 하는 이런 정보를 나한테 줬단 말이야. 그럼 쟤는 무슨 표현을 준 거구나? Z는 실수였어요라는 표현을 준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열심히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얘가 빵이에요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해서 X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였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얘가 이런 걸 만족한다라고 줬어요. Z는 0은 아니래. 이거랑 이걸 만족한데 이거는 뭐야? Z가 마이너스 Z 바와 같아요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쳐버리면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서 아, Z는 뭐였군요? 순허수였군요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거잖아. 지금 현재. 이해되죠? 그러니 여기 있는 얘를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번에 얘가 0이면 안 되겠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여전히 0이면 안 되겠네. 뭔 소리야? 순허수니까 얘는 0이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값 중에서 얘가 0이 되는 건 빼주세요. 그렇게 해서 x값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로서 주어져 있는 표현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뭐 해주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크게 표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뭔가 봤더니 얘는 뭐야? IZ에 여기는 얘를 쪼개면 얘는 I바 Z바로 쪼개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I잖아.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얘가 0이래. 그러면 내가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I 하나 약분해주면 Z는 Z바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겠네. 그러니까 얘는 Z는 실수였어요. 라는 의미였군요. 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형태들을 가지고 자꾸만 이런 형태를 알고 있으니 주어져 있는 형태를 저런 형태로 변형해서 아,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 아, 그리고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나 줬는데, 여기 봐봐. 이런 표현을 하나 줬어. 요거는 따로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들아, Z를 A 더하기 BI라고 생각하면은 Z바가 A 빼기 BI이기 때문에 Z바는 어떤 형태? A제곱 더하기 B제곱 형태가 된다고 했었잖아. 왜냐면 원래는 합차 공식으로 A제곱 마이너스 BI의 전체 제곱인데 얘가 B제곱 I제곱이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Z바는 항상 뭐가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A랑 B는 반드시 뭐야?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이거 두 개 곱한 결과가 0이라고 줬다라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고 준 거기 때문에 얘도 0이어야 하고 얘도 0이어야 합니다라는 뜻이 되거든. 그러니까 Z바가 0인 이 경우는 유일하게 Z가 0인 경우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 0 더하기 0i여야 하니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Z바 두 개 곱한 게 0인 경우는 Z가 0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준 겁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5번. 오늘 5번까지만 할게요. 딱 5번까지만 할게. 5번 얘기도 그렇게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케이? 봅시다. 자, 복소수 알파가 있고 복소수 베타가 있대. 그런데 여기서 얘가 궁금하대 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은 잘 봐, 얘들아. 그냥 우리는 얘 집어넣고 얘 바해서 집어넣고 여기는 얘 집어넣고 얘 바해서 집어넣고 얘 바해서 집어넣고 그냥 집어넣고 얘 집어넣고 얘 바해서 집어넣고 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되긴 해.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학은 뭐라고 했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목이라고 했잖아. 그죠? 단순하게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면 더 편하게 생각할까? 이거를 자꾸만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뭘 하기로 했죠? 공통 인수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었어. 그건 이제 인수분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얘네들을 째려보니까 알파라는 공통인수를 갖게 되고요. 가만히 얘네들을 째려보니까 베타라는 공통인수를 갖게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 봤더니
또 얘랑 얘가 공통인수가 되며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해되죠? 그렇다는 거는 얘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이거 각각 켤레해서 더하기 귀찮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한 방에 계산해서 한 방에 켤레할래?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두 개 주어져 있는 것 중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만데 얘는 3 더하기 i인데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반은 뭐겠어? 3 마이너스 i겠지 뭐. 그럼 얘랑 얘랑 곱해주세요라는 얘기니까 이 결과는 10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됐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미안해. 생각이 좀 바뀌었어.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알겠죠? 왜냐면 다음 시간에 진짜 어려운 걸 할 테니까 다음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 조금 먼저 어려운 것들을 아니, 할 만한 것들을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들어가서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봐봐. 일단 형태에 따라 주어져 있는 형태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형태가 있어. 오케이? 일단 봐봐. 문제는 내가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i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얘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열심히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뭐 하고 싶어? 최선을 다해서 편하게 풀고 싶어. 그죠? 근데 여기는 얘에서 나한테 불편함을 가져다주는 녀석은 이 2i라고 하는 존재거든. 그죠? 그럼 그 EI라고 하는 걸 지금 없애놓고 생각할 거예요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얘가 좀 더 쉬우니까 얘 얘기를 먼저 하자면 이번에는 이 X라는 거랑 Y가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주어져 있어. 오케이? 다시 봐봐. 항상 하나 주어져 있을 땐 관심이 별로 없지만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땐 요 녀석들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 하필이면 쟤 하나를 줬을까? 쟤랑 쟤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가 너무 뻔하잖아. 쟤는 켤레 관계죠. 됐습니다. 그럼 켤레 관계에서는 뭐라고 했었지? 더한 게 실수라고 했었고 곱한 게 실수라고 했었지. 됐어? 다시 쟤네들이 복소수로 주어져 있을 때 허수 부분 때문에 계산이 복잡한데 더한 것도 실수고 곱한 것도 실수라는 그 우리는 엄청난 힌트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켤레 관계인 게 분명하니까 나는 x 더하기 y를 먼저 생각해 볼래. 두 개는 2야. x, y를 계산해 볼래. 두 개는 4야. 이런 식으로 두 개 더한 거랑 곱한 걸 빠르게 먼저 구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요 녀석을 봤더니 어때? 여기 있는 얘는 내가 x, y로 통분을 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면서 x, y분의 뭐가 되면서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되면서 내가 구해놓은 더하기랑 곱에 대한 생각으로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이렉트로 넣고 계산하는 것보다 이 관계들을 봤더니 켤레니까 얘는 합과 곱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야? 변형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봐봐. 수학이라는 게 앞에서부터 다 이어져 있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에서 합과 곱을 기준으로 한 변형을 배웠을까? 합과 곱을 기준으로 한 변형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편할 거거든. 왜? 합, 곱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니까. 이해됐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하나랑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 하나만 설명해 줄게요. 마지막 개념은 선생님이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 뭐라고 붙였냐면 차수 내리기라고 이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하나만 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 차수 내리기라는 개념은 뭘 가지고 만드는 거냐면 여기는 얘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하나 만드는 거야. 2차 방정식을 통해서 나는 차수를 내려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됐어? 봐봐, 얘들아. 일단은 첫 번째, 여기는 요 녀석을 딱 봤을 때 2차 방정식이라는 게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내가 얘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x 더하기 1은 2i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허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는 이 식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넘긴 다음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얘는 x에 대한 뭐가 돼? 방정식이 돼.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얘일 수밖에 없겠죠.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거든. 됐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개념이 뭐냐면 차수 내리기라는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다시 여기 있는 얘 봐봐. 여기 있는 얘 봐봐. 이거 몇 차? 2차. 이거 몇 차? 1차.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고요. 됐습니다. 됐어? 차수를 내릴 수 있으면 되게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봐봐. x의 세제곱 여기다 내가 똑같이 곱하기 x를 양변을 해봐. 그러면은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3차를 2차로 바꿀 수도 있지. 그리고 또다시 여기 있는 이 x제곱 대신에 얘를 다시 한번 넣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4x니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플러스 10이 됩니다를 통해서 몇 차를? 여전히 3차를 2차로도 바꿀 수 있지만 여전히 몇 차로? 1차로도 바꿀 수 있어요. 3차를 1차.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또 한 번 그런 짓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또 똑같이 x를 곱하게 된다면 x의 4제곱이 결국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가 될 테니 여기는 요 녀석이 다시 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됩니다? 12x 플러스 5가 됩니다로 여전히 또 몇 차로? 1차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얘는 2차든 3차든 걔가 4차가 되든 다 상관없이 걔네들은 모조리 다 1차로 뭐 할 수 있어? 바꿔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차수 내리기라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가 이거였잖아. 여기서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쓰면 요거라고 딱 써버리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x 제곱이라는 건 얘라고 써버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플러스 4x 플러스 3을 해달라는 소리가 될 테니 얘는 x 플러스 5 플러스 8이 됩니다로 훨씬 깔끔해지죠. 저 3차가 갑자기 1차로 확 변신해버리는 느낌. 그럼 걷다가 마지막에 여기는 얘를 한 번만 이렇게 딱 넣어주면 그 결과는 뭐가 됩니다? 7 플러스 2i가 됩니다를 통해서 우리는 되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얘를 그대로 집어넣는 것보다 차수를 내려놓고 다 1차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집어넣으면 훨씬 더 뭐해집니다? 편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이걸 가지고 우리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뭐 한 겁니다? 차수를 내려준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등식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얘들아? 등식에는 종류가 두 가지.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죠? 방정식은 애시당초 별은 세모예요. 이런 뜻이고 항등식은 별은 별입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 두 개는 서로 같았던 거고 두 개 달랐던 거야. 달랐던 걸 같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였던 거고 얘는 두 개 같았던 걸 그냥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현재 이 식을 내가 1차 방정식으로서 2차 방정식으로 불려놓고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차수를 내렸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이렇게 뭘 가지고 항등식을 가지고 변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오케이? 항등식을 어떤 모양을 만들면 참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봐. 여기는 얘가 분명히 x 더하기 1이 뭐야? 2i거든 얘들아. 그럼 얘는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병준아 여기 잘 봐.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면 x 더하기 1의 내림차순으로 변형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 주어져 있는 1과 4와 3이라고 하는 거를 뭘 가지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연속 조립제법을 써서 오케이? 여기는 1, 마이너스 1, 0, 0,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랑 또다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5 한 번이랑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저기 주어져 있는 저 식을 뭘로 변형할 수 있다면 x 더하기 1 전체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배의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5배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1로서 내가 저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면 이제는 x 더하기 1이라는 게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2i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2i의 전체 세제곱에다 마이너스 2배의 2i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2i에다 마이너스 1로서 여기는 얘를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지금 이 식을 항등식 입장에서 이렇게 바꿔놓고 저기 있는 쟤를 대입한 모습이지. 됐어? 얘는 방정식 입장에서 바꿔놓고 대입한 모습이지. 됐어? 이 두 가지 방법들을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가 뭘 가지고 변형했을 때 이게 편한 값이 나오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내가 훨씬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해도 부족합니다. 얘는 계속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는 작업이 너희가 수학 상을 배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뭐 할 거야? 수학 1, 수학 2, 미적분, 뭐 확통까지 다 가져가서 고등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을 하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유도 알아야 돼. 얘를 어떻게 만들면 편하겠다라는 그 생각. 다시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도 당연히 답은 나오겠지만 너무 불편하고 하기 싫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 생각이 더 하기 싫잖아. 그죠? 근데 그 생각이 하기 싫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렸으면 좋겠어. 생각을 통해서 더 편하게 바꿔주고 그 변에 편하게 바꿔진 상태에서 자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오버됐네. 미안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복수수 성질부터 다시 진행할게. 고생했습니다.